8월 정부 발표 이후로 9개가 추가됐어요. 여러분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아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나도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이.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도 현재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를 더 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왜냐?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이 1주택 취득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해지잖아요. 그래서 현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갖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그 주택 중 하나가 바로 인구 감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인데요. 인구 감소 지역은 현재 89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 인구 감소 지역이 대부분 지방 쪽이라서 많이들 선호는 안 하십니다. 하지만 8월 정부 발표 이후로 인구 감소 지역이 9개가 추가됐어요. 이 9개는 여러분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이신데 강원도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서울에 비해 공기도 맑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강원도에 함부로 집을 살 생각은 못하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제,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정부 개정안으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익산시, 경주시, 김천시, 사천시, 통영시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저희 어머님, 아버님한테 희소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못 사게 말릴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 정부가 현재 재산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인구 감소 지역, 이번에 추가되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 이러한 일정한 지역에 취득하는 세컨드 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추가로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나도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이 쏙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세컨드 홈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을 드려보죠. 정부는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에 두 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세컨드 홈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세컨드이기 때문에 1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취득하는 두 번째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디서 사야 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감소 지역, 행안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현재는 89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9개 지역이 추가됐다고 했죠. 이번에 넓힌 지역은 확실히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하고 즐길 거리가 많은 곳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왜 이런 주택에 혜택을 줄까요? 당연히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죠. 우리나라 요새 인구 절벽 현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초등학교 정원수, 고등학교, 중학교 다 정원수도 감소하고 있잖아요. 15세부터 65세 이하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 감소 속도가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훨씬 심하기 때문에 이런 세제 혜택을 준 겁니다. 이런 세제 혜택을 통해서 생활 인구라도 늘리고자 하는 거죠. 생활 인구라는 게 뭐냐? 실제로 거주는 안 하더라도 휴양지나 내가 경제활동 목적으로 어떤 지방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도 늘리자, 이런 개념입니다. 세 번째, 현재 현행 제도랑 이번에 8월에 추가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는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즉 기준 시가가 4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내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주택을 내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존 주택을 팔 때 기존 주택만 내 주택수로 본다는 거예요. 종부세에서도 마찬가지. 종부세에서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2억까지 공제, 고령화, 세액공제 등 다 해줍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인구 감소 지역을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넓히고 취득하는 주택의 공시가도 4억에서 9억까지 높여준다고 해요. 내가 은퇴 후 지방의 고급 별장이나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싶은데 기준시가 4억 너무 작잖아요. 취득세도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비슷한 혜택이니 비수도권의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부는 현재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외에 비수도권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요건은 국민주택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죠. 우선 현재 무주택자인 분들에게 이 주택은 전혀 실효성이 없죠. 그럼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 인구 감소 지역, 비수도권의 미분양주택 투자하고 싶으세요? 내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이유, 아마 다들 돈을 벌고 싶어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시는 경우 많겠죠. 설령 그런 게 아니고 경제활동 목적이라 하더라도 내가 추가로 구입한 주택에서
손해는 안 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산 주택이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이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딱 못 박아놨는데 누가 사고 싶겠어요? 이거 도대체 누가 지은 건지 모르겠어요. 사도 떨어질 것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부터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지역 활력 특구, 이런 희망찬 이름들, 좋은 이름 많잖아요. 이 제도 서울에 좀 여유롭게 사시면서 은퇴 후 실제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세컨드홈을 만들고 싶으신 1주택자 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의 이런 부동산 대책을 바로 믿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건 위험하다. 강릉, 속초, 경주 또 자산가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사면 집값도 상승하겠죠. 그럼 정부 또 규제하겠죠.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대책이 바뀌어 있어. 이번에 추가된 9개 지역에 실제로 자산가들이 우르르 몰려서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면 정말로 그곳에 거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집값이 올라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혹시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비과세라는 말을 들으니까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에 비과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강조드립니다. 이 제도는요,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내 기존 주택을 팔 때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주택수로 안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주택인 거죠. 내가 원래 도시 사람이야. 근데 요새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 물가도 너무 비싸서 실제로 인구 감소 지역이나 관심 지역에 자리를 잡아서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근데 막상 살다 보니 역시나 나는 도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적당한 수도권에 집을 사요. 이 인구 감소 주택을 팔아야 되잖아요. 이 인구 감소 주택은 과세예요. 비과세가 아니고 기존 아파트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다. 또 세컨드홈이라는 말처럼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채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혜택 적용 안 돼요. 추가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임대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제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아파트의 경우 현재 임대 등록을 할 수 없지만 인구 감소 지역의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아파트도 10년 이상 임대 관련 세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임대주택 관련 법 학습 효과가 된 건지 전혀 믿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바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굳이 인구 감소 지역에 임대를 줄 분도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엔 세컨드홈을 가지고는 싶었으나 살짝 망설였던 자산가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특정 지방의 주택가만 올리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 같아요. 명칭부터 바꿔야 해요. 공공연하게 그 지역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개정된 법을 활용해서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기회비용을 잘 따져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였습니다.